파이스톰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OTT 최고의 한국 드라마가 어떤 작품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최고의 작품은 보는 내내 눈물바다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유의 정서를 기반으로 현대사회 발전 과정 전체를 관통한 현실적이면서도 애잔한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지지 않았고 역사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도 올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는데요. 미국 대중문화 매체 CBR이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 로튼 토마토에서 완벽한 100% 점수를 받은 넷플릭스의 보석이라 극찬하면서 이 작품이 바로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스토리텔링은 세계 문화 담론의 중심에 자리매김했고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부산행 같은 작품들은 영화 매니아들이나 보던 작품에서 전 세계 주류 영화로 올라섰다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창의성과 감성적 깊이 그리고 뛰어난 제작 능력에 매료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2025년 이러한 한국 대세 현상 중 하나가 전 세계 관객과 비평가들의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이 나라의 창작 원천이 결코 마르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그 드라마가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폭력적 장면이나 기생충 같은 날카로운 사회 풍자는 없지만 진정한 스토리텔링과 깊은 감정적 진실을 공유하며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수십 년에 걸친 가족사를 보여준 이 드라마는 수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완벽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고 뉴욕타임스도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했음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기사는 이 드라마는 한국적 배경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며 작고 진솔한 가족의 순간들을 통해 강렬한 감정 세계를 구축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친숙한 인간적 경험을 담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감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기사는 이것은 각본과 연출, 연기의 완벽한 조화에서 비롯된다면서 임상춘 작가의 탁월한 필력을 주목했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한국의 선구자적 연출가인 김원석 감독이 이 각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는 극의 생동감을 더하여 이런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눈물이 계속 흘러서 시청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반응을 제일 많이 나타냈는데 기쁘고 슬픈 장면 모두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기사는 소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만든 훌륭한 한국 작품이 많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폭삭 속았수다는 전 세계에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뽐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다양한 재능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창의력이죠. 이것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폭삭 속았수다 이전까지 넷플릭스 플랫폼 안에서 따뜻한 감성의 드라마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한국 명작에 대한 대대적인 리메이크가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할리우드 최고의 흥행 제작자이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제왕이라 불리는 인물이 직접 나서서 이 작품을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대중문화 매체 데드라인이 단독 보도로 이에 대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넷플릭스가 거대한 글로벌 흥행 드라마 중 하나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미국판 버전을 개발 중이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제작사는 무려 탑건과 캐리비안 해적 등의 전 세계 흥행작들을 제작한 제리 브루카이머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제작사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CSI 시리즈를 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곳에서 우영우를 리메이크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언급을 거부했지만 이미 미국판 우영우에 참여한 총괄 제작자와 프로듀서 등 실무진들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 비영업권 글로벌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수억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음은 물론 엄청난 인기로 인해 시즌2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우영우의 미국판 리메이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한국 의학 드라마 굿닥터의 미국판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란 기사는
굿닥터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였지만 미국에서도 크게 흥행하여 여러 시즌이 계속 제작된 바 있었는데 유사한 배경을 가진 우영우 미국판도 비슷한 수준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영어 각색을 진행하는 또 다른 사례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을 맡게 될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우영우와 같은 경우 한국의 제작사인 A스토리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우영우가 실제로 미국판으로 제작된다면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우리나라 제작사의 리메이크 판권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이기에 한국의 A스토리는 물론 관계자들이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이 소식은 남미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인용되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중문화 매체 프로그램 TV 역시도 역대 최고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 하나가 리메이크 된다면서 드라마 우영우가 미국판으로 리메이크될 수도 있다 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미 우영우는 시즌2도 제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미국판 리메이크도 준비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 드라마에까지 영감을 주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최대 제작사 중 한 곳이 이젠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제3자의 입장으로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모두 좋아하는 멕시코의 매체 나시온 렉스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이유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딱 한 편만 보고 잘게 라고 하다가 결국 밤을 샌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면서 한국 드라마는 그 어떤 드라마들보다 시청자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면서 심지어 할리우드 드라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줄거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로맨스,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등 여러 장르들을 단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버리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기사는 심지어 한국 드라마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구권 드라마들과는 달리 억지스러운 서브플롯이나 지루하고 질질 끄는 시즌 없이 바로 핵심을 짚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들도 냉정한 CEO부터 평범한 소녀까지 다양하지만 그들의 성장 스토리는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로맨틱한 장면에서도 서구 드라마들과는 달리 천천히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출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각적으로 볼 때 촬영부터 세트 디자인, 의상까지 모든 장면에 세심한 정성을 들이고 흠잡을 데 없는 미적 감각으로 모든 에피소드들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 음식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문화 체험까지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우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뛰어난 연기력도 칭찬했는데요. 그러니 이제는 미국 제작사가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붐을 일으키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드라마 제작에 있어 한국을 배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능력은 뛰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쏟아부어야 구현 가능한 것들을 한국은 훨씬 더 저렴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콩 매체 라이프스타일 아시아는 1세대 한류 드라마에 직격당해본 지역답게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매체는 90년대 한국 드라마들을 당장 리메이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직접 지금 당장 과거 작품들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의 염원가도 같은 작품도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 TV의 판도가 바뀐 시기였다는 기사는 바로 이때 세계적인 한류 열풍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리메이크가 절실한 당시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사는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를 선정하면서 1990년대 한국 문화의 랜드마크라 불릴 정도였던 이 드라마는 스토리와 역사적 인식 그리고 사회적 논평 측면에서 한국 드라마가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재정의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지금 이 작품이 리메이크가 된다면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더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리메이크해야 할 두 번째 작품으로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바로 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선정했는데요. 한국 전쟁의 격동 속에서 생존과 저항의 이야기를 담은 대서사시 여명의 눈동자가 리메이크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 드라마가 영상미도 더욱 발전했고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시청률까지도 높아진 상태라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높은 제작 역량이라면 한국 전쟁사를 더욱 몰입감 있게 그려낼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여명의 눈동자라는 작품이 가진 엄청난 이야기를 현대 시점에서 다시 풀어낸다면 가히 최고의 명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기사는 별은 내 가슴에와 토마토, 마지막 승부도 선정했는데요. 뭐 어디 이 작품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처럼 격동의 대서사시적인 작품들은 현대 시점의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역량과 글로벌 시청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리메이크하면 분명 놀라운 드라마로 재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만큼 위대한 작품을 다시 해석하는 데에 따르는 부담감도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 시대에 좀 더 참신한 다양한 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